안녕하세요. 공예를 배워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상이 일이 되는 것이 로망인 거죠. 즉, 내가 즐기는 일을 하면서 그게 경제적인 활동, 즉,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로망인 거죠. 그 로망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공예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수입이 생활할 수 있을 만큼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공예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공방을 운영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둘째, 강의를 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작품 판매를 하는 경우, 요즘은 유튜버가 되는 경우, 이렇게 한 4가지 정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 4가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4가지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최소한 컴퓨터나 SNS 정도는 꾸준히 해 주실 수 있어야지만 가능한 일이죠. 그렇다면 그 4가지 중에서 먼저 공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요즘 공방은 정리하는 추세예요. 주변에 공방 정리했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수입이 안 되니까 정리를 하겠죠.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가 있을까요? 첫째, 주민자치센터에서 너무 저렴하게 강의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방으로 수업을 하러 오지 않아요. 또 하나, 재료, 그 반제나 이런 재료에 대한 그 유통에서 도소매가 없어져 버렸어요. 인터넷만 치면 다 너도 나도 구입을 해요. 그러니까 강사분들이 재료를 판매를 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도 수익이 안 나요. 그러다 보니까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수익이 안 나니까 어떻게 돼요? 외부 강의를 나가요. 외부로 강의를 나가게 되면 또 어떻게 돼요? 공방문을 닫아야 돼요. 그럼 어쩌다가 지나가다가 좀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어도 문이 닫혀 있으니까 그 뒤부터는 안 온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왁스난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방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수강생들이 공방을 해보겠다라고 하면 저는 전부 반대를 해요. 왜냐하면 실패를 했을 경우에 최소한 1000만 원 이상의 손해가 나요. 인테리어비하고 간판만 했을 때 1000만 원이라는 손해를 보게 되거든요. 그럼 어떤 분들은 공방을 하셔도 되냐면 내 건물이신 분들, 또 내가 생활을 해야 되지 않으신 분들, 또 하나 나만의 공간을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 수익하고 상관없이. 저 같은 경우에도 3년 동안 하나도 수익을 못 냈던 것 같아요. 남아있는 건 재고만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내 건물을 갖고 있으면서 나만의 공간을 가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공방을 하셔도 괜찮지만 내가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시면 공방은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수강생 중에 굉장히 실력이 좋으신 분이 계셨었어요. 다른 공예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직장 생활하면서 모았던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방을 굉장히 멋지게 꾸몄어요. 그래서 인테리어비가 굉장히 많이 들었었죠. 하지만 결국 1년을 못 버틴 계셨어요. 그만두셨어요. 왜냐?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어요. 생활을 해야 되는데 수익이 그만큼 나오질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공방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나는 공방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다면 샵앤샵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 제가 샵앤샵을 하고 있어요. 5년 동안은 제가 공방하고 하원을 같이 하다 보니까 단 하루도 쉰 적이 없었어요. 또 하나, 수강을 하고 있는데 손님이 들어오면 응대를 못해요.
내가 아무리 여러 가지 재주를 가지고 있지만 두 가지를 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가감하게 오프라인은 임대를 줬어요. 샵앤샵을 하게 된 거죠. 샵앤샵을 했을 때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 임대료를 비롯해서 모든 비용이 반으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나만의 시간이 생겼어요. 내가 예보 강의를 나갈 수도 있고요. 여행을 갈 수도 있고요. 수업이 없는 날은 쉴 수도 있었어요. 제가 5년 동안은 한 번도 쉴 수가 없었거든요. 이렇게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고 또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을 갈 때 제가 있기 때문에 편하게 시장을 봐갖고 올 수 있잖아요. 샵앤샵을 했을 때 굉장히 좋은 점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처음에 샵앤샵을 한다고 했을 때 주변의 모든 분들이 반대를 했어요. 같은 공간에서 두 사람이 마음이 맞지 않으면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사람을 쓸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잖아요. 그 사람한테 줄 만큼의 월급, 줄 만큼의 수익이 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샵앤샵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너무나 좋은 사람이 들어와서 지금 7년째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샵앤샵에 대한 결과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주변에 많이 권했었어요. 샵앤샵을. 그런데 나중에 들려오는 거 보면 거의가 좋지 않게 다 헤어졌어요. 얘기를 들어보면 별거 아니에요. 나만 청소를 했네. 나만 밥을 했네. 나만 공방을 지켰네. 나만 뭐 했네. 아주 작은 것들이에요. 큰 거는 전혀 아니에요. 그 작은 것들이 쌓여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둘이서 안 하고 내 혼자서 했다며. 내 혼자서 밥하고, 내 혼자서 청소하고, 내 혼자서 뭐든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 상대방 때문에 마음을 상하고 그러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샵앤샵을 했을 때 어떤 거에 주의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같은 종목으로 같이 하시면 안 돼요. 제 수강생 중에서 한지 하는데 그 옆에 자기가 이제 공방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그 옆에 조그마한 공간에다가 네킨에 자기는 이제 취미생활로 하려고 이제 한 거죠. 근데 네킨을 한지를 때문에 이제 간판을 보고 들어왔는데 옆에서 네킨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네킨을 배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화가 났어요. 한지를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킨을 다 배우려고 하니까 화가 나서 결국은 내쫓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냥 자기 남편 사무실에 옆에 조그맣게 해서 그냥 자기 공간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고, 세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수강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은 종목을 하시면은 안 돼요. 그래서 다른 종목을 했을 때 이점은 뭐냐면 나는 네킨 공예를 배우러 들어왔는데 와서 보니까 비즈를 하네. 비즈도 보니까 너무 이뻐. 귀금속이나 이런 것처럼 액세서리를 만들어 놨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럼 비즈도 배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이 공예를 하는 사람은 한 가지만 하진 않아요. 그래서 한 가지를 했는데 옆에 게 너무 마음에 들면 그것도 하게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주의할 점은 계약서를 쓰시라는 거예요. 계약서를 쓸 때 소소하게 한 것까지도 다 적으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작은 거에서 서로 틀어지거든요. 그래서 작은 것까지 너는 올수금, 나는 화목토를 가게를 비우지 않겠다. 밥은 어떻게 하겠다. 청소는 우리가 어떻게 하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적으면 나중에 문제 발생이 훨씬 줄어든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샵앤샵을 했을 때 좋은 점들이 너무 많잖아요. 임대료나 비용이 줄어들고 나만의 시간도 가질 수 있고
공방을 비우는 시간도 훨씬 줄어든다는 이런 장점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방을 꼭 하고 싶다면 이런 것들을 우려를 감안을 해서 저는 샵앤샵을 꼭 권하고 싶습니다. 수익을 낼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으로 강의가 있죠. 강의는 지금 현재 그 공방들이 문을 닫음으로써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고 해요. 그래서 학교나 자치센터나 그런 외부 강의를 나가는 데 있어서 경쟁이 치열해 가지고 초보자들이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고요. 또 하나 놀란 거는 대학 졸업장이 없으면 학교나 공공기관에 수업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력서 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학 졸업장이 없으신 분들이 사이버대학이나 방송통신대학 졸업을 위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경험이 많아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나는 강의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강의를 해야 되나? 그렇게 어려운데 내가 뚫고 들어갈 수가 있을까? 어렵죠.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권하는 게 뭐냐면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권해요. 왜냐면 강사료를 받고 수업을 하는데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문제가 되죠. 그래서 경험을 쌓기 위해서는 봉사활동이 가장 좋아요. 제가 이력서를 내보니까 봉사활동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경험도 쌓고 봉사활동도 채우고 이력도 만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거는 그 재능기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양원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저소득등 아이들 수업하는 그 방과 후 수업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내가 재능기부를 하겠다. 그럼 재능기부를 한다고 해서 재료비가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강사료만 안 나와요. 재료비는 나오니까 그런 데서 경험을 쌓으면서 해요. 그러면 나중에 거기서 모든 걸 다 재능기부를 하라고 안 하거든요.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서 수업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은 이왕이면 거기서 봉사활동하는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기회를 잡는 게 좋아요. 제 수강생 중에 한 명은 또 그 학교에 학부모 참관 수업 있죠. 그러니까 아이들 부모들이 나와서 수업하는 데 있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재능기부로 들어가서 네킹 공예를 가르쳤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 학교에서 네킹 공예에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처음에 내가 의도치 않았지만 내가 가서 재능기부를 하다 보면 그런 기회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누구든지 강의를 하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가르치는 게 배우는 거예요. 내가 취미로만 하면은 절대로 늘지 않아요. 누군가를 가르친다라고 생각을 해야지만 내 실력이 늘어요. 그런 것도 여유롭지 않다 하다면 제가 이제 권하는 거는 약간 동호회 활동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동네 아줌마들 모아놓고 재료비만 받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연구하면서 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 아이들 친구들을 데려다가 뭔가를 가르쳐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나는 강의를 하고 싶다. 그러면 분명히 경험을 쌓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재능기부를 하면서 내가 경험을 쌓는 게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를 강조하고 싶어요. 수익을 낼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으로 작품 판매가 있어요. 나는 남 앞에 쓰는 거는 자신이 없어. 그런데 손으로 만드는 거는 정말 자신이 있어.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럼 작품 판매를 해야죠. 그런데 내가 작품 판매를 어떻게 할지 몰라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물건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마케팅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 경우를 이제 얘기를 할게요. 저 같은 경우는 작품을 어디서 판매를 하냐면 전통 찻집에서 판매를 해요. 내가 샘플을 만든다든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이제 시간 날 때마다 만들어 놓은 거를 전통 찻집에다 갖다 놔요. 그래서 나는 수익이 거기서 한 달에 한 30에서 한 50만 원 정도의 매출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봤어요. 이게 물건이 언제 팔리나 그러고 봤더니
찻집이다 보니까 이제 생일 모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생일인 사람이 와가지고 관심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옆에 있던 친구들이 있다가 너 오늘 생일인데 선물 하나 해줄까? 하나 살래? 그러고 선물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옆에 있던 친구들이 우르르 하나씩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이 며칠에 걸쳐서 나는 게 아니고요. 하루에 그렇게 많이 나는 거예요. 하루 이틀에. 그런 식으로 매출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그 전통 찻집 그 오픈 기념일을 맞춰서 20% 할인 행사를 해요. 20% 할인 행사를 하면 그때는 매출이 한 100만 원에서 한 150만 원 정도가 나와요. 왜냐면 그동안에 재고를 다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쪽에 오셔서 관심이 있었던 분들이 문자를 한번 보내거든요. 문자를 한번 보내면 그때 와서 사가시는 거예요. 거기는 이 고객들 그때 이제 이전 오픈을 했기 때문에 이전하기 전에 고객들 명단을 다 적어 놓은 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면은 그걸 사러 오기 위해서 뭐예요? 거기 와서 차를 사 먹는 거죠. 친구들 데리고 와서 차를 먹고 저는 저의 작품 팔고 이렇게 해서 1년에 한 번씩 재고를 다 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카페라든지 집 근처에 전통 찻집이라든지 이런 데에 내 물건을 갖다가 놔두고 판매를 해도 된다 이거죠. 제가 이제 참고로 저는 거기에다가 20%의 수수료를 줘요. 근데 많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카드로 결제하신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면은 거기는 부가세를 10% 내야 되고 또 카드 수수료를 내다 보면 그쪽에서 얻는 거는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뭐예요? 손님들이 차를 마시러 왔는데 작품 구경까지 하는 거예요. 굉장히 손님들한테 반응이 너무 좋죠. 그 찻집에서도 자기네들이 그런 작품을 갖다 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사서 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테리어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서로 윈윈 하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내 근처에 카페라든지 이런 데다가 한번 해보셔도 돼요. 또 하나 그런 카페에다가 전시를 해놓으면서 매주 매도일 날 뭐 체험을 한다 이렇게 적어 놓으셔도 돼요. 그러면 그때 와서 자기네들이 봤던 거를 갖다가 작품을 하나 만들어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내가 내 시간을 뺏기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매주 그 시간만큼만 가서 내가 하면서 강의도 하면서 또 거기 오신 손님들이 관심을 가지면 설명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죠. 또 제 수강생 얘기를 하나 할게요. 이분은 남편이 저녁이면 밖에를 못 나가게 해요. 7시 이후로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저한테 이 작품을 만들어 갖고 가서 저녁으로 작품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교인들한테 처음에 뭐 페트병, 뭐 유리병 이런 데다 재활용으로 해서 선물을 주니까 너무들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주다 보니까 재료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거죠. 요 재료비라도 내가 좀 건질 수 있는 게 뭘까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분은 식당에 가셔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맥주병, 소주병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해주고 많이도 안 받아요. 그냥 5,000원씩 받아요. 자기는 그 돈이 필요한 거는 아니고 그냥 만드는 게 좋으니까 재료비를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업주들이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식당들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만들어서 자기 실력도 좀 쌓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작품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다가 이제 판매를 했냐면 그 저희 지역에서 하는 그 벼룩시장 있잖아요. 거기를 나가서 저렴하게 판매를 하는 거예요. 페트병에 만들어서 식물을 심어가지고 이거 핸드메이드예요. 이렇게 해서 식물까지 심어서 뭐 10,000원, 15,000원 이렇게 팔았는데 그게 수입이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작품을 계속 만들면서 취미생활도 하면서 해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잘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업도 들어온대요. 네, 배우고 싶다고. 그래서 그것도 가르쳐주고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한번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수강생 예를 한번 또 들어볼게요.
이분은 자기 아이가 돌이었어요. 그래서 돌잔치 준비를 하면서 뭐 액자라든지 돌 답례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만들어서 이제 그 입구에다가 전시를 해놓잖아요. 해놨는데 그쪽 웨딩홀 그 사장님이 굉장히 멋있게 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샘플을 여기다 좀 갖다 놓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돌 답례품을 예약을 하러 왔을 때 돌 답례품을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액자라든지 이런 거를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그분은 좀 짭짤하게 예 그런 식으로 거기서 주문이 들어와서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해요.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그래서 또 하나 웨딩홀 같은 경우에는 신랑 신부들한테 이제 이벤트로 주는 거죠. 선물을 내가 뭐 사진을 넣어서 웨딩 시계를 하나 해준다고 하면 그쪽에서 고정적으로 아 저 웨딩홀은 가니까 시계를 해주더라. 이런 식으로 가서 내가 마케팅을 하면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영업사원들을 또 공략을 해도 괜찮아요. 작품 판매를 할 때는. 그러니까 차 딜러 같은 경우는 그 선물들을 이렇게 핸드메이드로 해서 뭔가를 내가 한다 그러면 차 딜러 분들한테 해서 주면 샘플을 해서 줘서 그분들이 괜찮다 그러면 하셔도 되고, 또 보험 설계사들 맨날 비닐이나 뭐 랩이나 이런 거 주는 것보다 조금 핸드메이드적인 거를 하면 어떻겠느냐. 주변에 뭐 보험 설계사 분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 걸 샘플로 하나 해서 뒤에다가 만약에 명함 꽂이를 만든다 그러면 뒤에다가 자기 이름을 수제 느낌으로 해서 넣으면 돼요. 보험 설계사 누구. 하지만 앞에서는 그 명함이 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작품을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작품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SNS, 블로그, 카페, 밴드 이렇게 컴퓨터로 우리가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그 스마트폰 시대라고 하지만 우리가 검색을 하면 블로그나 카페에 있는 게 다 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홍보를 할 수 있는 거는 반드시 SNS를 하는 게 좋아요. 또 하나 이제 네이버 스토어팜이라는 게 있어요. 판매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데다가 다른 거는 다른 작품들은 이렇게 가격 비교가 돼요. 근데 공예 작품은 가격 비교가 안 돼요. 마음에 들면 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네이버 스토어팜을 에다가 등록을 해서 하시는 게 좋고, 또 요즘 핸드메이드 제품만 받는 그 앱이 있어요. 그런 데다가 알아봐서 그런 데다가 올리셔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수익을 낼 수 있는 마지막 방법으로 유튜브가 있어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3개월 됐어요. 몇 년 전에 몇 개 올린 거는 있지만 3개월 됐는데, 유튜브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요즘 경제가 너무 안 좋아요. 안 좋다 보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저도 작년에 한 3분의 1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기감이 오는 거예요. 아, 이런 식으로 하다가 노년이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생각하는 게 유튜브였어요. 노년에 내가 내 취미생활도 할 수 있으면서 시간도 조절할 수 있으면서 무리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게 유튜브겠구나. 그러면 지금부터 올려서 구독자 수를 늘려놓으며 그때 가서는 내가 하고 싶은 작품을 만들면서 뭐 일주일에 2번 정도 이렇게 만들어서 올리면 꾸준하게 작지만 수익이 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했어요. 그래서 유튜브는 단기간을 보고 하시면 안 돼요. 구독자 수가 1000명이 넘어야지만 수익이 들어오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만들면서 찍으면서 해도 돼요. 얼굴 안 나와도 돼요. 그냥 손만 나와도 돼요. 또 뭐 꼭 공예뿐만이 아니라 나는 요리를 좋아해. 요리 조회수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도 요리를 올려보고 싶었는데 저는 대충 음식을 하는 바람에 레시피를 못 적겠더라고요. 그래서 못했는데, 내가 요리를 좋아하면 요리를 올리면 되고요. 내가 손주를 보고 있다. 그러면 손주하고 놀아주고 손주 이유식을 만드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또 내가 동물이 키우고 있다. 그러면 동물에 대한 거를 갖다가 동영상으로 찍어서 올리고,
꼭 공예뿐만이 아니라 내가 집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 거를 한 번씩 올려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유튜브 편집하는 거를 내가 모르겠다. 제가 도움 줄 수 있어요. 언제든지 찾아오시면 하는 방법을 제가 도움을 줄 수가 있으니까 시간 내실 때 미리 얘기하시고 오시면 제가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수익이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 저는 4가지를 다 하고 있어요. 그래도 수익이 3분의 1 토막이에요. 지금 현재.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제가 얘기한 것 중에서 이거는 할 수 있겠다 라고 하신 게 있으시면 그쪽에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수익이 공예를 배워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